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지식인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지식인에 잘 안 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질문을 주실 거면은 그냥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더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더 급하시다 그러면 메일을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꼭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더 아마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공지 뭐 알람이 뜨면은 보고 알람이 안 뜨면 제가 지식인은 거의 답변을 안 해서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의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식인 자체가 워낙 망가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짜고 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동영상 답변하려고 열심히 동영상 만들고 답변 올리면 답변이 또 채택하고 그래서 별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두 개를 주셨네요. 액세스 쿼리에서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필드의 제목 옆에 바로 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예 계산 필드를 추가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1번과 2번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계산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좀 제가 불어왔고요. 일자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원래 이 일자가 2222개가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서 뭐 완전일치라고 해서 연산자하고 날짜에는 샵 처리하죠. 2005년 7월 1일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렇게 쓸 때는 뭐 별도로 계산 필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종료해도 원래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죠? 자, 저장했다가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도 똑같이 몇 개가 걸러지나 일단 볼까요? 1652개 나오네요. 2006년으로 하시면은 조금 데이터가 적어질 것 같아요. 자, 541개. 변화 있나요? 없죠.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만 한번 걸러 볼게요. 물론 조건을 위아래로 써가지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트윈 하나 쓰고 밑에다 다른 열에다가 또 비트윈을 쓰게 되면 뭐 작업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함수를 쓰라고 하는 조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항상 지시사항에 최대한 맞게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이론보다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지시사항에 맞게 이렇게 원스 써라 그러면 쓰고 안 쓰면은 답이 두 가지가 나오면 상공회에서도 채점하기 힘드니까 하나로 이론화하는 노력은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먼스 3월을 이제 걸를게요.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만 걸었더니 192개로 데이터가 많이 줄었죠. 2006년 3월, 2005년 3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저장을 하고요. 제가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고 다시 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까 1번 아닌가요? 이렇게 이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비교값이. 그죠? 요게 첫 번째 질문 맞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맞을 것 같은데 요거 필드 제목 옆에 바로 식을 작성한다 요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과 여기에다 쓰는 거나 직접 쓰는 거나 저장하고 나오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수동으로 만들겠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가 해제가 돼서 안 보이게 되니까 괜찮죠. 근데 만약에 보이게 하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예, EXPR1001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계산 필드를 생성하지 않고 만들면 자동으로 얘가 붙어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EXPR1001, EXPR1002 그렇게 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월이라고 하는 신규 필드명을 쓰고 그 뒤에다가 함수를 사용하는 조건을 거시면은 보기가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쁘고 판단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EXPR 뭐 안 보여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나 요거나 거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산 필드잖아요. 이렇게 계산 필드를 생성을 해서 조건을 주는 거나 여기만 쓰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또 붙습니다. 안 쓰게 되면. 근데 여기다 조건을 쓰고 저장했다가 다시 실행하면은 EXPR도 안 붙고, 그죠? EXPR 1, 2, 3 이렇게 붙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먼스가 붙는 수식은 이제 해결이 됐죠. 밑에 쓰나, 위에다 쓰나, 따로 별도로 식을 쓰고 작업을 하나, 결국은 똑같다. 저장하고 나오면, 결론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쓰는 것하고 여기다 쓰는 거하고 똑같을 경우는 이왕이면 이쪽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쪽에 써야 나중에 VB에서 조건절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이쪽에서 구성 형태가 이쪽하고 똑같아요. 이쪽보다는. 따로따로 조건을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나열하는 게 원래 근거, 비교 연산자, 비교값 3개가 나란히 오는 그런 조건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습관화 들이면 나중에 VBA 가서도 조건을 작성하실 때 다소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있나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예 필드를, 계산 필드를 생성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매개 변수 쿼리를 3월만 조건을 받아서 실행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매개 변수 쿼리를 여기다가 이제 월 입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검색 월 입력.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니까 날짜가 월과 숫자라는 값하고 일치하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개 변수 쿼리도 작성을 하고 3이라는 조건을 주고 싶어요. 월이 3월을. 이해 가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버리면 한번 보세요. 검색 월을 입력은 나오죠. 매개 변수 쿼리는. 근데 3을 쓰게 되면 이렇게 맞지 않다고. 당연히 틀리죠. 그때 월만 걸러야 되고 연만 또 걸러야 돼요. 2005년만 걸러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쿼리를 날짜에 연과 월로 입력을 해라.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별 수 없이 이제 여기에다가 만드셔야죠. 계산 필드를 월하고 먼스를 이렇게 하고 일자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 월 입력. 이 방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보이게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개 변수 쿼리하고 조건을 같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지고 3 이렇게 하면 이제 3월만 똑같이 192개가 걸러지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 생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 가시나요? 요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건을 아래쪽에다 조건란에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도 저장하고 나오면 이렇게 바로 옆에 함수식만 나오고 조건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해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1번처럼 공부하면 나중에 VBA에서 좋고요. 그러면 꼭 2번처럼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날짜에 연월일이라는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따로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통계 쿼리를 할 때요.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계 쿼리를 할 때 만약에 지우고 월별 뭐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만약에 그렇게 통계 쿼리가 나왔다. 요약 단추를 먼저 눌러도 되니까 일자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죠. 월별이니까 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산 필드를 쓰고 먼스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안 만들고는 계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계산식으로 넣으면 이제 테이블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금액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는 이제 함수를 합계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조건이 3월이다. 그러면 이건 별 수 없이 이제 여기에 조건을 쓸 수가 없죠. 직접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요. 월별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계산 필드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에 3, 6,9다. 그러면 5월을 써서 9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요. 보이세요?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월별 묶는 그룹으로 통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아무튼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1번은 좀 정리를 하고요. 너무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매치 원래 맥스인데요. 최대값을 가진 뭐 다른 걸 표기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 안 열었는데 맥스 대신에 라지가 온 거죠. 그래서 라지의 첫 번째 큰 값, 인수에다 첫 번째 큰 값을 쓰게 되면 맥스를 대체하기 때문에 인덱스 매치 맥스보다 라지를 쓰게 되면 인수가 두 개라서 사람들이 더 틀리니까 라지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의 표시 범위가 오고 이제 세로로 긴가 봐요. 이 표시 범위가 그죠? B4부터 B33이니까 행번호를 찾아내야 되는데 매치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찾을 값은 라지 조건에 일치하고 있는 범위를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게 상대 참조를 하셨지? 정확한 일치? 아, 이 문제구나. 왜 이걸 안 쓰고 요걸 썼는지 그 말이죠. 예. 원래 동점자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열고 파일을 한번 열고 제가 또 강의가 있는 곳 링크를 해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 문제죠. 예. 자, 단과 대학별로 이게 이제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인문하고 사회과학대만 하라고 사범대는 제외가 됐고 예. 단과 대학별로 그 다음에 구분별은 이제 건강보험 연계에 대한 최대값을 가진 사람의 학과를 표시해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단과대학별로 건강보험 연계에 대한 최대값 여기서 그때 학과를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문대학이면서 여기서 건강보험 연계가 최대값인 경우 그러면 잠깐 한번 수동으로 찾아볼까요? 35네 그죠? 35에 그 학과를 표시하면 이제 중어중문학과가 나오겠죠. 그럼 해외 취업자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국어국문학과가 나와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거기다가 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좀 많아서 이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원래 매치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치만 여기다가 매치를 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라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라지를 이렇게 쓰시고 됐죠? 그 다음에 조건 덩어리를 받아와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탁 치시고 이렇게 받고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는 안 열어도 되고 건강보험 연계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됐죠? 이게 이제 최대값이고 곱하기 아니 컴마 2를 해야 첫 번째 큰 값이니까 최대값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 건강보험 연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잘 보세요. 이제 사회과학대를 먼저 구해야 빨리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튼 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뒤죽박죽 0이고요. 0을 쓰신 다음에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이제 행번호를 표시하는 함수만 제가 여기다 입력을 했어요.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럼 이제 11행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범위에서 11행이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5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조건 범위는 고정이 돼야 되고요. M5는 첫열에 있으니까 열 고정을 해서 변해야 되고 오른쪽은 안 변해야 되겠죠. 아래쪽은 변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열 고정을 하고 이 범위는 건강보험 연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해외 취업자로 바뀌고 그러니까 첫 행에 있으니까 범위가 나와도 행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 범위는 전체 범위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연계에서 찾고 해외 취업자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도 행을 고정하는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하면 바뀌겠죠. 인문대학으로.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보세요. 인문대학이 여기서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가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36, 32, 32 이렇게 나왔고, 찾아보면은 사회과학대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정치외교학과가 나오는 거죠. 행만 그냥 제가 구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동점자를 만들 거예요. 문헌정보학과를 만약에 여기다가 11행이 35를 여기다가 45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똑같이. 자, 차이가 뭐냐? 동점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매치라는 함수는요. 동점자가 있으면 그냥 위에 있는 것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주지 않고 나열된 요 값들에서
동점자가 있으면 무조건 가장 위에서 만나는 애를 먼저 찾아요. 이게 매치 함수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점자가 없을 때는 요 수식이 통하지만, 그죠? 동점자가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인문대학인 것이 조건을 줘서 여기를 0으로 표시를 하시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수식이고, 이제 이걸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은 이 부분이 통째로 이렇게 블록을 잡고 F5를 눌러버리면 동점자가 있으면은 위에 있는 것이 값이 그대로 다 불러오기 때문에 먼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을 한 게 뭐냐, 조건을 줘서 동점자가 있더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0으로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요. 조건 범위를 하나 그대로 똑같이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갖다 단과대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찾을 범위에 조건을 부여를 하겠다. 절대참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15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점자가 있더라도 여기 동점자 제가 만들었잖아요. 관계없이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고 가로부터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F9를 눌러보면 결국 동점자가 위에 있더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0으로 표시되니까 먼저 나온 45가 없어지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동점자가 있을 때 없을 때나 당연히 이 수식을 써야 모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는 하고 이제 배열 수식을 여기를 그대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져오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동점자가 있는 경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는 하고 결과를 여기다 줄 거예요. 단과대요. 주고 갖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단과 인문대학 이렇게 하고 곱하기 하시고 건강보험 업계를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잠깐만요. 식을 범위를 안 잡았네요. 이렇게 잡고 F2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다 0이 돼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단 0이 되겠죠. 인문대학만 결국 점수가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상관없어요. 왜? 먼저 나온 놈을 찾기 때문에 45를 찾고 뒤에 있는 놈을 안 찾으니까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찾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범위를 잡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링크 한번 걸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F4는 뭐 누를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하고 갖다 사회과학대,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신 다음에 건강보험 연계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나온 동점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가 있더라도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인문대학이고 여기는 사회과학대잖아요. 이게 0으로 되니까 안 찾고 여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넣어주게 되면 먼저 나온 동점자를 계속 찾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먼저 나온 동점자들이 죽게 되니까 수식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동점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 정답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범위를 써줘야 동점자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 가지고 뭐 24분이나 찍었네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튼 이 링크를 한번 달아 드릴 테니까 이 링크도 이미 다 여러 번 답변도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수십 번 답변해 드린 것 같아요. 여기는 동점자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결론은. 그리고 그냥 써버리면 먼저 나온 동점자를 항상 표시하는 거고, 조건을 걸어주면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0을 만들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으로, 그래서 먼저 나온 동점자가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